코일색전술이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 해요. 거의 대부분.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합병증은 뇌 손상의 모든 경우가 해당이 돼요. 겨울에 잘 터져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동맥류는 계절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거의 없고 MR 혈관조영술이 나오면서 그 사망률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뇌동맥류네요. 뇌동맥류 치료하는 방법은 뭐 안 터진 동맥류는 대부분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뚫고 들어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색전술. 머리로 들어와서 그 동맥류를 얇은 관으로 이렇게 딱 그 찾아가지고 거기다 코일을 넣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 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 코일 색전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중내 동맥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있는 동맥류는 수술이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안 쉬운데 의사는 되게 쉬워. 여기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요만큼만 깎고 여기 넓고 들어가서 2.5에서 3cm만 딱 들어가고 딱 보여요. 그리고 안전해. 수술할 때 중내 동맥을 이렇게 그 클립으로 잡으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데는 그 살길이 많아가지고 어디 클립을 잡아도 동맥류가 완전히 안전해지지 않는데 중내 동맥의 그 갈라지는 위치에 있는 동맥류는 중내 동맥만 딱 잡으면은 걔는 이제 떼어놓은 당상인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터지면 뭐 어때? 피도 안 날 건데 딱 잡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끔 수술하기도 하는데 왜 수술을 하냐면 코일색 전술을 하면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낮은 비율이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립을 잡으면 재발률이 뚝 떨어지죠.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 대신에 머리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해요, 요새는. 요새는 코일색 전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터진 동맥류는 얘기가 좀 달라요. 터진 동맥류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코일색 전술을 되게 하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뇌 안에 그 피의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들어가서 씻어내는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터진 그 동맥류의 목 부분이 너무 넓으면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클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 센터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입구가 넓어서 코일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입구가 넓으면 코일을 세우기 쉽지 않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그 드물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터졌거나 안 터졌거나 치료 방법은 압도적으로 코일 색전술이 압도적인 거죠. 뇌동맥류의 그 합병증은 뇌동맥류 자체는 합병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뭐 일단 동맥류 터진 거를 잘 치료하면은 막혀서 더 이상 피가 안 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파열되는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무서워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치료 과정은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이제 뇌 손상이 돼가지고 다른 병으로 변하지 않으면 동맥류만으로는 3주면은 끝나요. 3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가 녹으면서 피찌꺼기가 이제 혈관을 자극해 생기는 혈관 연축의 기간이 끝나고 뇌압이 올라갔던 뇌압도 3주면 떨어지거든요. 그때까지만 잘 버텨서 잘 끝나면 치료가 이제 완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합병증은 뇌 손상의 모든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뇌경색도 생길 수 있고 출혈에 의한 손상도 생길 수 있고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그거를 뭐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뭐 뇌동맥류가 터진 다음에는 혈압을 조심해야지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썩 이론적 근거는 없어요. 막았는데 뭐 혈압이 물론 높은 혈압이야 뭐 혈관 손상 때문에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이제 혈압약을 먹는 거지, 또 혈압이 높은데 방치하면 뇌동맥류가 잘 터져요 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과 연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겨울에 잘 터져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겨울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 나갔다가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근거가 없어요. 겨울에 많이 생기는 건 오히려 출혈이 아니라 뇌경색? 그러니까 뇌경색도 잘못 알려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한겨울보다는
환절기에 많아요. 환절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행하는 그때 이제 뇌경색, 동맥류는 계절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뇌경색인 경우에는 겨울에서 따뜻해지는 그 시절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여름에 많아요. 여름에 만나면 왜 그럴까요? 시골 노인네들이 밭농사를 더운 데 가서 지면 땀을 흘리잖아요. 땀 흘리면 피가 걸쭉해지잖아. 탈수가 돼서. 그래서 잘 생겨. 그래서 이제 더울 때 밭농사 하지 마시고, 이것도 딴 얘기인데 어쨌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계절별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터지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보는데 확실한 위험인자는 없어요. 지금 밝혀져 있는 내용은 없어. 유일하게 조금 아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담배. 담배 피는 사람이 더 잘 터진대요. 조금. 근데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그걸 위험인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동맥류를 예방하는 방법 그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찾는 거죠. MRI 해보는 거다. MR 혈관 조영술을 네. 가서 한번 해보고, 그걸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없던 동맥류가 올해 생기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해보면 충분히 이거는 예방할 수 있고, 예방이 아니라 안 터진 동맥류는 99% 완치, 터진 동맥류는 5% 완치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번쯤은 해볼 만하고, 젊어서도 한번 해보고, 이건 젊으나 늙으나 있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 배우자 꼭 한번 데리고 가서 찍어봐야죠. 뭐 이건 결혼해도 되는 건가 확인 한번 하자 체크 좀 하시고. 품질 보증. 그래서 어쨌건 이 병은 MR 혈관 조영술이 나오면서 그 사망률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네. 지금 9대1 비율로 안 터진 동맥류가 많아요. 대학병원들 지금 치료하는 동맥류의 9대1이에요. 9대1. 9명 대 1명. 터진 동맥류 구경하기가 정말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요즘 MR 혈관 조영술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휴먼 영상학과 오세요. 저희가 동맥류에 엄청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으면 뭐 치료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동맥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몇 번 다뤘는데 또 재미있네요. 할 얘기도 더 있고. 아이 뭐 의학 지식이라는 거야. 그 레벨의 문제지 뭐. 근데 되게 중증 질환을 치료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들은 들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슬퍼. 슬픈 경우가 더 많아. 아프죠? 오늘은 동맥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끝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